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런 위협을 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투매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오전장 한때 뭐 수출 지표 좋았으니까 뭐 코스닥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등 코스닥이 잠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근데 워낙 이란 전쟁,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많이 하는 나라니까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이런 어떤 정서들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 오늘도 대규모 순매도를 했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업종 중심으로 물량을 많이 던지면서 대형주가 뺀 지수가 뭐 역대급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됐고, 그나마 뭐 해운, 방산, 철강 이런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뭐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는 이 종목들이 지수를 좀 방어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에서는 뭐 워낙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군들이 쫙 빠지다 보니까 이런 종목으로는 이제 지수 방어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과 대만도 어제는 좀 선방을 했는데, 오늘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다 보니까 어제 선방했지만 오늘은 이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이제 어제 오늘 이틀을 하루에 다 반영하는 거, 그리고 국제유가 올라가면 직접적으로 경제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런 걱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재료가 됐죠. 코스피 낙폭이 오늘 7.2% 정도 빠졌는데 최근 1년 내에서는 가장 많이 빠진 거고요. 이거보다 더 빠졌던 가장 최근은 2024년 8월 5일입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엉망으로 나오고, 그때도 중동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였거든요. 그때 막 사우디가 그래서 국제유가 공급가 올린다라고 막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 막 나오면서 급락했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매도가 얼마나 강했냐면 몇 차례 반등 시도가 나왔어요. 보통 저 정도 되는 반등 시도 한 1, 20분 정도 끌어올리는 시도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오면 웬만하면 바닥 쳤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시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최근에 밀리면 대기 매수가 가동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뒤집는 시도가 있었죠. 근데 4번이나 나왔는데 그걸 다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매도 강도가 강했다. 예, 뭐 보통 강한 게 아니라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매도가 나와서 지수 반등을 그냥 찍어 눌러버리는 그런 하루였다라는 거죠.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 밀고 올라가면서 12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이 플러스로 갔던 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코스피가 하락하고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팔잖아요.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 대형주를 팔다 보니까 그럼 대형주 쪽 매도 대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장세가 새롭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가격 부담도 없죠. 지금 코스닥 ADR이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확 밀고 올라가면서 플러스로 돌리는, 제법 많이 올라갔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종가에서는 뭐 코스피가 워낙 세게 빠지고 하다 보니 뭐 받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하락 종목은 오후 들어서 커져서 1,5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하한가가 없었어요. 저렇게 빠지면서도. 그리고 ADR이 80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완전히 아직 과매도는 아니지만 거의 과매도 근처까지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는 뭐 상승 종목이 많은 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주 시도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는 이제 첫 번째 뉴스가 가장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란 그 혁명대, 수비혁명대 쪽에서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선박 모두 불태워버리겠다고. 근데 저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죠. 일부 뉴스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 보장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카타르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를 보장을 해라, 안전을, 막 이렇게 이제 이란 측을 압박했다라는 보도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저렇게 행동으로 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압박을 받죠. 그리고 실제 배들도 저렇게 해버리면 저거 쉽게 지나갈 수 있나? 뭐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걱정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오늘 증시의 낙폭을 키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국제유가가 좀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미증시 마감하고 나와서 나왔던 저 뉴스가 시장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았던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상군 투입 자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투입 필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을 그러니까 바꾸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증시 돌아갈 때는 좀 톤다운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트럼프 쪽 발언보다는 이제 이란 쪽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주 낙폭이 좀 커졌던 거는 이제 미국에서
엔비디아 그 H200을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수출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당 7만 5천 개로 제한을 할 것 같다. 근데 저렇게 되면 필요한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개인데 몇십만 개인데 저렇게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사서 쓰는 게 맞는지 안 사고 말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중국 쪽에다 그냥 안 사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길이 결국에는 막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부담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또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보통 이제 사이드카 발동되면 그때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국제유가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그런 이란 측의 발언이 나오면서 우리 아시아 증시 돌아갈 때 유가가 또 올라가 버려서 이게 미증시 마감할 때 정도만 해줬어도 우리 증시가 오늘 제법 괜찮게 반등 시도를 했을 건데 유가가 더 올라 버리면서 오늘 밤에 미증시 돌아갈 때 유가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공포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10% 가까이 빠졌고요. 삼성전자가 10% 빠지는 거는 굉장히 희귀한 사례이긴 하죠. 그리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금융주도 오늘 매도가 나면서 제법 많이 빠졌고 반면에 방산주는 아무래도 이번 국면에 뭐 수혜주 비슷하게 이제 부각이 됐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양봉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해운업종도 이 운임료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나다니는데 위험하니까 일제히 우리 운임료 올려줘. 우리가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돈을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뭐 흥하해운 상한가 가고 페노션 이런 종목들 막 급등을 하고 하면서 해운주가 이제 직접적으로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시총 탑10에서 하나 에어로 빼곤 다 빠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오늘 뺀 지수가 250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한 종목이 150포인트 하락시킨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154포인트 뺀 거잖아요. 하이닉스가 105포인트 뺀 거고. 그러니까 한 종목이 코스피 지수를 154포인트 뺀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 종목 지수 하락 기여도는 역대 최대, 그러니까 하락률 말고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게 아닌가 싶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급락을 했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오늘 뭐 잠시 이제 수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주에 제가 MSCI 리밸런싱이 좀 의심이 된다. 그래서 그 매도보다 이번 주에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이번 이란 전쟁 문제로 우리가 원유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라서 그쪽을 주목한다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수급상으로는 이제 리밸런싱 이후에 이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팔긴 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매도세, 한국이 주가가 너무 강해서 비중이 커졌고 그 비중 커진 걸 덜어내기 위해서 이제 매도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렇게 급락해버리면은 한국 비중이 셀프로 그냥 쪼그라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측면은 외국인들 매도 강도를 조금 둔화하게 만들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위까지는 다 빠지고 8, 9, 10위는 올라가고 이제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코스닥도 오전까지는 상당히 선전을 했다가 막 뭐 소부장 이런 종목 중에서는 뭐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막 피크 대비 10% 빠지는 종목 막 수두룩하게 나오고 하면서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제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뭐 5조 5천억. 그러니까 지난주 못지않게 팔았습니다. 뭐 리밸런싱 못지않게 팔았는데 이거는 비중 축소 플러스 아마 한국이 원유 많이 구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코스닥은 6,700억을 샀잖아요. 이게 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깐 뺀다.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비중 줄이는 거 정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고 한국 시장 완전 탈출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매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쉬운 거 오늘 기관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오전에 좀 받아주다가 유가 올라가고 하면서 이번 그 이란 사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미증시 마감할 때까지만 해도 조기 종식 쪽으로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위협 나오고 하니까 생각보다 길어지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매도로 바뀌고 이제 금융투자 쪽으로 이제 표기돼서 들어왔던 개인 큰 손들도 좀 오후장에서는 이제 매도로 바뀌면서 물량이 좀 많이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게 또 선물이 거의 매도 여력을 소진해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엔 한 만계약 정도 안쪽에서 전후 그 정도에서 이제 더 매도 칠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장중에 피크 대비 선물 매도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가지고 장난하기는 조금 버거운 자리까지 왔다. 이 부분에서 어떤 지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매한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4조 4천억. 예, 전체 매도의 80% 이상을 두 종목에 집중을 했고요. 다음에 자동차 이제 매도했고, 매수는 뭐 순매수 1위가 1,000억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셀트리온, 하나시스템,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과 뭐 조선주들, 예, 조선주가 좀 매수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은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사고, 그다음에 현대차 팔고 기아 사고,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담는, 예,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딱히 업종별 특징이라고 보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은 애매한데, 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의 종목을 조금 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2차 전지 팔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은근히 샀어요. 그러니까 하락 이용해서 오늘 기관들이 물량 받은 건 주로 이제 반도체 쪽이었다. 그래서 뭐 주가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일부 종목은 뭐 오른 종목도 있긴 하지만, 뭐 이쪽을 좀 받아서 기관들은 하락 이용해서 이걸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시장이 선방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하루 더 선방해주면 괜찮긴 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거 뭐 정작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스라엘보다 이스라엘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상한 트리거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미증시가 버텨주면 우리 시장은 오늘 좀 과했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미증시에서 방산주, 테크주가 선전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융주 안정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전쟁 때문에 이슈가 덮여서 그렇지, 뭐 블루아울 문제라든가 영국에 이제 3호 업체 하나 또 파산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 뉴스까지 더해져 버리면 진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월 5일, 2024년 8월 5일 이후에 코스피 낙폭이 최대였거든요. 최대였는데 요 낙폭을 이용한 저점 매수. 그러니까 오늘 보통 이 정도 빠지면 그동안에는 매수가 강하게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곧바로 하루 이틀 안에 급반등이 안 나오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동안의 투자자들은 빠지면 무조건 응징성 매수가 들어와서 올린다, 이런 게 있어서 하락 쪽 베팅을 함부로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쉽게 못하게 되면 하락 쪽 장난을 조금 더 칠 가능성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즈음에서 이틀 이내 좀 급반등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증시가 오늘 하루 낙폭이 워낙 크게 나와서 한국 시총 비중이 오히려 떨어져서 좀 외국인들 비중 조절용 매도하던 쪽에서도 이렇게 낮아지면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매도 강도에 영향을 주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피가 그 1년 이내 작년도 이후에 코스피 낙폭 순위를 보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예, 3% 이상 빠진 게 5번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에서 제일 크게 빠진 거죠. 다음 날은 5번 오르고 4번 하락했는데, 하락한 경우도 뭐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1.4%가 최대 낙폭이니까. 근데 다음 주는 9번 중에 8번 오르고 1번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 2번 사례가 이제 같은 때라서, 예, 뭐 작년도 올해 2월 사례하고 작년 11월 사례는 같은 주간이라서 저게 뭐 샘플로 뭐 8번 오르고 1번 빠졌다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코스피가 저 정도로 급락을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웬만하면 이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인식을 하고 좀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또 특히 코스피가 작년 12월 이후에 3일 연속 하락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반등하겠구만 이라고 해서 막판에 꼬리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었죠. 그리고 내일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도 지금 이거를 좀 끌어가기가 좀 그런 게, 이란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사람이 비중이 더 높고, 공화당 성향에서는 찬성 비율이 당연히 높긴 하지만 반대도 좀 있고, 다음에 모르겠다라는 쪽으로 빠진 답변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트럼프가 공화당 지지 성향에서도 55%밖에 지지 완전한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예, 중도층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고, 그래서 좀 이걸 몰아가기에는 선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그 핵시설 하나 공격했을 때하고는 좀 양상이 달라가지고, 뭐 일주일 안에 딱 끝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국제유가를 제한적으로만 움직여주면 이제 실적 악화 없이 그냥 빠진 거니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텐데,
이제 거기에 봉쇄까지 가느냐, 요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항상 지정학 이슈 터질 때는 초반에 뉴스가 쏟아져 갖고 그때 막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리고 뉴스도 막 그때마다 세계 N차 대전 터진다고 막 맨날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좀 차분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증시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틀 이내에 큰 폭의 반등이 나오주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집중하되, 뭐, 시장의 실적 하향 없이 주가가 많이 빠진 거니까, 빠진 거 이용해서 뭐, 최근에 강했던 종목, 오늘 오전에 좀 강세 시도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뭐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